일단 시작할게요. 너무 초장님 들어온다 그러고 지금 전화하는 거 안 들어오시면 바로 합류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진상현 교수님이랑 오늘 정책 전문가로 들어와 주시고요. 일단 인사 같이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이야기들 중에서 실제 정책화해서 저희가 제안을 할 내용들을 오늘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제가 31일 날 저는 따로 발표를 저희 기후위기 의제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책은 지금 사무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여러 개를 제안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순위를 둬서 하나 정도는 일단 꼭 한 개로 하나로 일단은 우선 정책을 하나 제안을 하고 또 그 외에 의제들은 또 제안을 해주면 그거를 대구시와 행정안전부에다가 제안을 하겠다. 따로 제안서를 넣겠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개 의제로 꼭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최대한 좀 여러 가지 정책이 저는 좋은 정책들이면은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대구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팀을 통하던 아니면 어떤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해서 제안을 하던 그게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숙자 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들 정신없이 일하다 들어와서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지난번에 나눴던 얘기를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야지 일단 교수님도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서 일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의 생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행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한 쉬운 의제, 실천하기 쉬운 의제와 그에 따른 시민 행동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이 좀 나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꼭 그 기후위기가 관련된 시민 행동을 제한하고 행정부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중교통 이용에 관련된 인센티브. 또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전거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 이용할 경우에 인센티브. 또 뭐 플라스틱 사용에 관련돼서 그거를 줄이는 어떤 걸 참여했을 때 뭐 그거 수치를 정해서 가게에서 어느 정도 줄이면 뭐 인센티브 이런 식의 어, 행동과 연관되어 있는 제도와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후위기로 인한 뭐 전염병이나 또는 재난 같은 게 생길 때에 환경과 관련된 매뉴얼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다중시설 이용할 때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매뉴얼 또는 대중교통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의 매뉴얼 이런 환경 매뉴얼을 좀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하면 좋겠다. 그거를 좀 제안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처럼 심각한 기후위기를 맞이한 것에는 지금까지의 사실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 실패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기후위기 정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어떤 방향으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자. 예를 들어 뭐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한 위원회나 탄소 중립 실행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만들든지 이런 위원회 같은 것들이라도 일단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이제 실제로 뭐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든 그걸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안을 하자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기후 정책을 실행하도 하고 또 그런 정책을 지지하고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지역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사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구 시민들 대상으로 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학교 대상 또는 성인 대상의 기후위기 관련된 다양한 부분의 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지원하고 그 지원엔 예산 지원도 있겠죠. 그런 예산을 지원하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지난번에 일단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제안을 한다면 그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 뭐 실제로 구체적으로 교육적 제안으로는 처음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오픈을 할 때 그 필수 교육 과정 같은 게 있다고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성원 간사님이. 그래서 그런 필수 교육 과정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 또는 가게를 운영할 때 탄소를 줄이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필수 교육 과정 안에 넣자 이런 제안들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일단 그 오용석 소장님 얘기하셨지만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자연과 인간이 맺는 관계에 대해서 이제 재성찰해야 된다. 그래서 과감한 상상력과 규제 정책을 좀 제안을 일단 해보자. 뭐 이런 건데 그 예로 1.5도를 위한 지역 내의 온실가스 저감량을 이제 대구시에서 공개적으로 저감량을 발표를 하고 또 부문별로 저감량 목표를 또 발표를 하고 또 목표대로 줄이지 못할 때의 규제 정책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또 뭐 플라스틱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강한 규제 정책 제안 또한 자전거를 위한 차선 하나를 내는 도로 다이어트 정책을 제안.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을 떠나서 일단 지금 기후위기라는 것이 워낙 심각하고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좀 더 현실과 지금의 지금 대구의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사실은 정책을 제안하기가 많이 한계가 맺어지니까 그런 거 일단은 떼고 일단 좀 이런 정책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제안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예, 요 얘기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한 겁니다. 혹시 빠진 거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일단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던 뭐 환경 매뉴얼 부분, 그다음에 시민 행동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또 실제로 정책 단위에서의 기후위기를 줄이기 위한 대구 지방정부가 실행하기 위한 실행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특별위원회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제안, 또 교육과 관련된 정책 제안, 네. 그 다음에 규제와 관련된 온실가스와 관련된 규제 정책에 대한 제안 같은 것들 이렇게 좀 일단 간결하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지금은 이렇게 쭉 제안들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 정책 전문가 담당이신 진상윤 교수님이 저희가 낸 이런 의견에 대해서 네, 일단 자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시죠? 예. 저도 늦게 좀 연락을 받았고요. 뭐 이제 이런 식 회의는 뭐 정수자 소장님께서 뭐 정신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것도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회의 하나 끝나고 다음 회의 들어가고만 정신이 없기 회의들이 막 진행이 되고요. 오늘 박람회 자문회의도 지난주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연락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오게 됐는데요. 하여튼 뭐 급하게 연락받긴 했지만 대충 이제 김영 부장님 말씀하신 것도 듣고 조금 파악을 했는데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차 때는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실패 경험들 뭐 다들 느끼실 거예요. 아마 제가 빠진 그 1차 회의에서 얘기하셨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본 황당했던 기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항공업계들이 어렵잖아요. 그 외국을 못 나가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예를 들면 대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그냥 전국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하는 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저도 봤어요. 이거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별로 성명서도 안 내고 있어요. 음, 예전에는 환경단체들 중에는 이제 뭐
외국에 불가피하게 출장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그 온실가스 배출한 만큼 나무 심는 사업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거 구입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항공기 망한다고 온실가스 다 배출하는 걸 막 도와주고 있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회의록 보니까 이제 뭐 쓰레기, 폐기물, 마스크, 뭐 일회용품 뭐 이런 걸 다 느끼시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중간에 이제 2차 회의 때 이제 오영석 수장님도 기후변화 우리가 이제 30년 동안 실패해 왔었는데 이제 실패하지 않게 할게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 제안들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대구는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또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30년도 이제 망칠 조짐들이 굉장히 막 보이고 있어요. 지난 7월 달에 대구시장님이 2050년 탄소 중립 대구를 선언해 버렸어요. 앞으로 대구의 미래 30년을 책임질 걸 시장님이 그냥 덜컥 발표해 버리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정책적 목표라는 건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을 검토하고 비용도 검토하고 실행 가능성도 보고 또 시민들과 합의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냥 환경부랑 하자 그러니까 덜컥해서 선언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에 대한 아무 얘기도 없거든요. 그럼 과거의 30년은 그렇다 쳐요. 그럼 뭐 우리 아버님의 세대들 뭐 구조적 요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2020년 지금부터 30년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기성세대들이고 어른들이고 성인이고. 근데 그 선언들이 이렇게 막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대구의 실패가 지금 벌써 예견이 되는 상태예요. 저는 이걸 막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지난 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김은영 국장님 정리해 주신 회의록 보면은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위원회 말고 또 하나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권영진 시장님이 탄소 중립 갑니다라고 선언이 7월 달에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난달에 또 굉장히 한국 사회 급격한 변화가 좀 있었어요. 제가 자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네. 보여요. 자, 이게 지난 9월 24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안이에요. 우리가 4월 달에 국회의원들을 새로 뽑았잖아요. 총선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는 환경단체 출신들이 한 두세 명 들어갔어요. 그분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좀 국회가 좀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자, 보신 것처럼 국회 이제 본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기후변화 위기다. 여태까지 이제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국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후위기임을 인식한다. 라고 아예 이제 국회도 동의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뒷부분에 2030년 IPCC에서 제시한 1.5도는 달성하도록 노력한다라는 권장치였는데 2도는 달성한다, 1.5도는 달성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현재 지금 정부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제출한 2030년은 굉장히 이 소극적인 목표만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상영하겠다라는 게 국회에 공지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2050년 배출가스 제로 목표로 계획을 수립해서 국제사회에 제출해라 라는 걸 이제 의회가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문재인 정부는 이거 선언 안 하고 있습니다. 공식 안 하고 있고요. 그냥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그냥 37%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대해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라는 결의안을 채택을 한 거예요. 이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뭐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다 통과가 돼서 합의가 된 국회 요구거든요. 자, 이게 지금 한국의 중앙정부의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아직 좀 미적미적하고 있고 그린 뉴딜도 엉성하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회가 이제 비상이다, 움직여라 라는 이제 촉구안을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국민들의 대표가. 그냥 대구는 더 황당한데요. 대구는 이런 돈이 없는데 벌써 권영지 시장님이 벌써 2050년 배출제로 목표를 벌써 선언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위원회 만드는 것도 제안해 주셨지만 저는 그 전에 먼저 이 단계를 좀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잖아요. 네. 저는 대구시의회에서도 이걸 채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법 하에서 아마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들을 이제 그 하에 위임되는 것들을 지방정부가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중앙정부가 했으니까 대구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9월에 채택되기 전에 이미 권영진 시장님은 7월 달에 벌써 선언해버리셨어요. 여기에 대한 대구시 기후대응 촉구 결의안을 시의회에서 채택하도록 시민사실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채택된 게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국회에 들어가니까 계속 요구가 직접 반영이 되면서 결국 이번에 채택이 된 거거든요. 대구는 시장님이 먼저 앞서 나가셨는데요. 대책 없이 앞서 나가셨는데 그거 대책 마련해라. 근거는 뭐냐. 이런 거 요구하는 것들 결의안 채택하는 거. 뭐 사실 이거는 대구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실패박람회가 다른 것도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뭐 부산도 되고 광주도 되고 할 텐데 거기에서 이런 논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권영기 시장님이 지난 7월 달에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셔서 먼저 선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대해서 대구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시의회에서 채택해라. 시의회가 시장님한테 앞에 있는 주문처럼 요구하는 것. 시장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목표로 삼고 수립하고 그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편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추진하라. 이런 문건들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일단 시의회한테 이미 벌써 시장님이 선언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하는 거. 안 그러면 권영기 시장이 그냥 넘어갈 거예요. 7월 달에 잠깐 그냥 이벤트였고 환경부 장관도 오시니까 대충 그냥 뭐 멋있게 탄소 중립합니다 해버리고 쓱 지나가 버리잖아요. 시민들 아무 얘기 안 하고 비판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겁니다. 이걸 전 넘어가지 않게 시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촉구하게 만드는 것. 또 시위도 안 움직이잖아요, 대부분요. 그러니까 시위가 움직이게 만드는 걸 여기서 제안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법제도 개편하고 이제 김은영 국장님 말씀하셨던 위원회 만드는 건 이 다음 후속 작업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가 탄소 중립 도시를 선언하고 나서 아무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그린 뉴딜도 지방도 예산이 곧 집행이 되죠. 그렇죠. 배정되죠. 네. 근데 계획서를 제출을 한 건지 대구시는 공식적으로 저는 아직 발표 자료를 못 봤는데 대구형 그린 뉴딜 정책도 아직 발표가 안 됐죠. 됐나요? 제가 모르나? 부처장님이 하시지 않나요? 네. 안 됐죠, 처장님. 그러니까 대구시가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제 지역들 지금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이 어쨌든 많은 비판은 받고 있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 돈들이 다 지역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역이 전혀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대구는 더더욱 그런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진성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지금 시의회가 기후위기 비상대응에 대한 결의를 하고 그거를 시장에게 요구를 하고 구체적으로 대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 계획을 세우도록 발표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정책이 일단 먼저 우선시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왔던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들 쓰레기 문제든 뭐 교육 문제든 뭐 아니면 교통의 문제든 이런 부분은 그 안에 그 밑에 이제 세부적으로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진사인 교수님 하셨던 얘기 중에서 본인들이 좀 더 이야기를 더 붙이고 싶으신 분들 또 더 제안하고 싶으신 것들 근데 시의회를 어떻게 움직이지? 대구 시장이 움직이는 것만큼 힘든 게 시의회 움직이는데 네 일단 제안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영석 처장님 마이크 예, 네 음소거 해제된 김에 얘기 좀 하시죠. 네, 진 교수님 제안을 주신 대로 어쨌든 뭐 시장님이 더 그렇고 사실은 그 시장님 하기 전에 6월 5일 날 환경의 날에는 전국의 226개 기초지자체들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주도했던 여기 이름이 맨날 헷갈리는데 기후위기 대응 지역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인가 하여간 거기서 기후위기 비상선언한 기초지자체들이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을지 권고하는 그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지금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226개 지자체 중에 당연히 대구의 8개 구군 구청장과 군수님도 다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구는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단체장들이 전부 다 2050 넷제로 하겠다고 다 선언을 한 셈인데, 그래서 이제 시민들은 이제 그러면 선언했는 거 지켜라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교육청도 얘기를, 했죠. 대구가. 네? 대구가 교육청도 했죠. 교육청은 교육감들이 그죠? 모여서 그 교육청 교육감이 제안을 해서 그 17개 교육감 회의 때 함께 이제 그 기후위기 대응 교육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후위기 교육 선언을 했는데, 교육감이 선언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고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물으니까 교육청도 시청도 구청도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네. 그거 묻는 방식이 뭐 다양하게 있겠죠. 뭐 이렇게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든지 민원을 넣든지 시청 앞에 몰려가서 이렇게 대답해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뭐 시위를 하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뭐 언론을 통해서든 어쨌든 시민들이 그 탄소 중립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너무너무 궁금해한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 프로세스들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계속 좀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의회는 그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그 그린 뉴딜 포럼 하면서 시의원들 그 김동식 의원 중심으로 해서 한 그 그린 뉴딜 시의원 그 모임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모임에서 그 모임을 주도하는 혹은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제 시장님이 하셨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선언을 채택을 했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촉구하고 하여튼 시의회 차원에서 입장도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간담회나 하여튼 그런 이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여론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이제 의사 표명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시민행동 차원에서 캠페인이든 뭐 시위가 됐든 뭐 그런 방식을 같이 또 나중에 결합을 하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어쨌든 이제 선언한 주체 우리가 얘기해야 할 파트너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일단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협의의 당사자를 우리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내부에 뭐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의견 좀 더 보태실 분, 오늘은 제가 보니까 굳이 1시간 회의를 채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의견들은 다 필요한 의견인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 맨 먼저 해야 할 게 지금 진상윤 교수님이 제안해 주셨던 부분, 그리고 지금 오영수 처장님이 제안해 주셨던 부분들을 그냥 제가 의제로 발표를 하고 이런 정책을 대구시가 일단은 하면 좋겠다라고 일단은 촉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덧붙이든 아니면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뭐 관련돼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지어도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정 처장님, 정숙자 처장님 의견 공유 의견도 괜찮고, 네, 말씀해 주시면. 취소돼서 전화 왔는데. 뭐, 지상 교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냥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사실은 이게 이제 되게 거시적인 담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특히나 대구에서 뭔가를 하기가 참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또 성과를 어떻게,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이제 확신 이런 게 잘 없어서 되게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환생교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아까 교육감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대구 교육청도 기후 위기 교육에 대해서 이제 선언을 할 때 시도 교육감 선언을 할 때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의 행보도 마찬가지로 대구시처럼 아무런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고 이제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TF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경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고 과학교육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제 그런 현실에 되게 개탄하는 걸 해야 하는 거를 이제 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1월 중에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좀 주도를 해서 학교 환경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기후 위기 교육을 이제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기로 했었어요. 네.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우리 의견을 모아내고 다른 시도에서 그래도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좀 듣고 그걸 정리해서 좀 구체적으로 대구시 교육청에 제안하자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아마 조만간 그게 날이 잡히고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좀 너무 대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패배의식이 있어서 참 힘이 안 나는데 예, 너무 벽 치는 느낌이 들어서 네. 사실은 네, 좀 좀 끈질기게 어쨌든 이거를 하나라도 이뤄내는 그런 성과를 계속 좀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출신의 의원들도 보면 뭐 동의한다, 하겠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들과 그들이 계속 좀 이렇게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일단 시작하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네. 그 지금 예를 들어 뭐 진상희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시의회에다가 일단 뭐 시의회에서 그린 뉴딜을 스터디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드는 것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시의회에서 이거를 기후위기 비상 대응을 촉구하도록 하는 것도 진행을 하고 안 되면 기초지자체 단위별로도 한 거라도 좀 대표성으로 좀 할 수 있는 거라도 하나라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쨌든 기후위기 관련돼서 지금 작은 성과라도 하나 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그 대구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사실 여러 단체들이 노동이든 의료든 뭐 이렇게 들어와는 있는데요. 이게 어떤 하나의 그 의제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자고 하면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우리 예를 들어 교육이면 환경교육 입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보건에서 보면 이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사실 또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의견을 모으는 것도 사실 쉽지가 지금 않더라고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 기후위기 비상행동팀이 그래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는 팀들도 힘이 자꾸 빠지고 그러다 보니 자꾸 타이밍을 놓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탄소 중립 도시를 7월에 선언했는데 저희도 지금 아직까지 대구시에 계속 그냥 답을 내면 뭐라도 발표를 하면 뭐라도 하자 이렇게 계속 늦추다 보니까 벌써 이 10월까지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의회가 이거를 결의안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을 뭐 언론을 통해서 일단 먼저 우리가 요구를 하는 안을 발표를 하고 하던 뭐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지금 대구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들어와 있는 지금 한 13개 단체 정도 들어와 있는데 20개? 네, 갑자기 기억도 안 나네. 그 단체들이 다 뭔가 모아가지고 뭔가 진행하려니까 이게 속도가 너무 사실 안 맞아서 그냥 이런 걸 진행하려고 하는데 함께 진행할 팀들끼리 모아서 하나의 조그마한 성과라도 한 단계씩 일단은 진행을 해야 이게
어쨌든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오영석 시장님 말대로 안 물어보면 시민들이 안 물어보면 끝까지 안 할 것 같거든요.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안 해도 별로 국가가 크게 뭐 규제가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 없어서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크게 안 움직일 분위기라서 일단 저희 목소리를 먼저 이런 하나의 정책을 제안을 하는 걸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네, 진상인 교수님. 예, 제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게 저희가 이제 실패박람회잖아요. 네. 실패박람회가 실패하자는 게 아니라 뭐 실패를 딛고 이제 성공의 길로 가자는 얘기인데, 앞에 이제 정수차 처장님도 대구에서 이 기후 문제이기 굉장히 좀 어렵고 자꾸 벽에 부딪히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좀 아이러니하게 또 그 문제가 또 해결됐던 일이 있었어요. 이제 다들 아시는 거니까 진짜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 참여로 수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여튼 뭐 시민단체의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결국에는 막 어거지로 1.5도 목표라는 걸 이제 만들어냈는데,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또 벽에 부딪혔어요. 이제 지역에너지 계획 안에서 시민들이 들어가서 1.5도 기후변화 도시로 가주세요. 그걸 위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짜주세요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대구시의 행정계획으로 들어갔는데, 또 대구시의 기후변화 계획은 또 전담하는 계획은 기후변화 계획인데 그쪽 팀에서는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쪽은 1.5도 무리다. 뭐 이렇게 앞서 나가냐. 유엔에서도 할까 말까 하는 거고 대통령도 지금 모르겠다는 거를 왜 대구가 앞서 나가냐라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네는 국가는 37%만 한다. 라고 해서 벽에 맞추겼거든요. 작년에 막힐 때는 또 거기서 또 저희 또 이제 뭐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딱 시민참여 계획까지였고 거기서 그걸 또 조율하거나 저희 이기는 만큼 힘든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올해 7월에 갑자기 권영 시장님이 탄소 중립을 선언해버린 거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혔던 벽이 이렇게 갑자기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기 허물어진 거 맞아요? 그냥 갑자기 없어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렸어요. 네. 이 실패가 뭐 이렇게 이상한 다음 스텝 2로 갑자기 그 논의는 이제 무의미한 논의가 돼버렸어요. 1.5도도 뛰어넘는 얘기를 해버리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과거의 실패와 벽이 다음 단계로 갑자기 좀 되는 경우도 있다. 벌써 이제 그 단계 논의를 해야 될 때가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제 작년에 그런 그 1.5도냐 뭐 37%냐 이 싸움은 안 해야 되는 단계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한 10년 전에 영국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그 캠페인 제목이 빅 에스크였어요. 큰 요구를 하자. 기후변화라는 큰 요구를 영국 정부한테 해보자. 그래서 빅 에스크 캠페인을 벌였었고요. 이걸 이제 한국에도 환경단체들이 가져와가지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한국의 빅에스크 캠페인 해가지고 이제 기후변화법 제정하는 운동들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뭐 지금 이제 기후변화법은 아니지만 그 대구시의회의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뭐 지역의 촉구안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빅에스크, 뭐 대구는 뭐 작은 스몰 에스크라고 하더라도 이런 요청하는, 에스킹하는 작업들을 하는 캠페인을 좀 벌여나가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구시 광역도 할 수 있고, 또 앞에 또 교육청도 또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도 비슷한 선언을 했으니까 할 수 있을 텐데,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북구에 이제 김지원 의원이 이런 데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구는 이쪽에 이렇게 레버리지로 저희가 활용 가능할 거예요. 김지원 의원이랑 만나가지고 하면은 북구 자체는 조금 아마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대구 시의회나 하여튼 저희가 뭐 직접 이렇게 좀 관심 있는 시의원들이 없으니까 밖에 외곽에서 뭐 언론 홍보하고 뭐 시위하고 캠페인하고 해서 좀 압박을 가하는 형태고, 북구는 직접 하여튼 들어가서 의회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활용해가지고 북구 차원에서 해내고 하면 그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작은 성공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 의견 얘기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팁들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의제를 만들어내는 실내박람회 때 의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지금 구체적으로 올해 남아있는 2달 동안 어쨌든 대구 기후위기 비상행동 시민팀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또 시민단체들을 또 어떤 행보를 하면 좋을지, 정숙자 차장님이랑 제가 같이 8층에 있으면서 이게 뭔가 구체적인 현안을 가지고 이거를 해야 이게 성과를 내든 뭔가 될 텐데 어떡하지? 라고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좀 몇 가지 좋은
안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말 그대로 그냥 실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정처장님? 네. 여기 있는 팀들, 단체들. 네. 사실 여기 있는 거의 단체들이 다거든요. 지금 아시지만.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일단 시작을 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제안이 오늘 돼서 네, 이거를 이제 앞으로 다음 주라도 바로 만나서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일정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의제를 제출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뒤에까지도 가능한데 그렇게 마치기 전에 혹시 제가 좀 더 다른 의견을 아니면 더 보충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세요?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네. 조금 더 다른 의견들 또는 더 보충했으면 하는 의견들 계시나요? 일단 기본 가장 중요한 의제로 제가 31일 날 기후위기 테이블에서는 시의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안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결의하는 거를 하자라고 우선으로 먼저 제안을 해도 될까요? 그걸로 발표를 하면 될까요? 네. 네, 그러면 그걸로 일단 정리를 하고 그 외에 지금 나왔던 것들은 오영석 차장님이 내주셨던 거, 그다음에 구단위로 또 진행을 해보는 것들, 뭐 이런 거는 또 따로 제가 추가로 의견을 또 정리를 해서 거기 같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실까요? 네, 오늘 일단 진상인 교수님이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의견들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정리하지 했는데 네, 역시 정책 전문가께서 자문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딱 내용이 좀 정리가 돼서 저희 기후위기 테이블에서 제대로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번에 걸쳐서 바쁜 일정들 내서 그동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끝내기 전에 교수님 이게 퍼포먼스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영 국장님 끝내기 네. 전에 네. 마지막이어서 소감 한마디씩 남겨야 된다거든요. 네, 소감. 네네네. 네. 하영님. 네, 말 안 한 박하영님. 소감. 네, 오늘 실패 박람회를 통해서 이제 실패한 경험도 공유하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다시 극복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는 좋은 과정이었고 꼭 여기서 채택된 안들이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최종 간사님 운소거 하시고 소감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실패 박람회 통해서 기후위기에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얘기해보는 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숫자 차장님. 네, 저 이렇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좀 쉬운데 좀 금방 눈앞에 뭔가 이렇게 잡히지 않아서 좀 뜬구름 잡는 이런 이야기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안면 맞춰서 참여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좀 오늘 특히 참 우리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도 있는데 좀 이렇게 너무 실패에만 너무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 이제 구 단위에서 활동하시는 기초의회의 의원들을 만나보면 좋은 있으면 좀 같이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연관을 못 시켰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관련해서 수성구가 그런 성과를 냈고 그게 또 좀 영향을 받아서 달서구에서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구별로 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는 대구시보다는 훨씬 더
쉬울 것 같고 또 올해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또 괜찮은 분들이 또 몇 분 계셔서 그분들 중심으로 같이 좀 우리가 계속 관심 가지고 같이 합시다 하고 제안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면 뭐 이렇게 작은 성과라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시 작은 의욕이 다시 생기게 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영석 소장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제목이 실패 박람회라서 매년 뭐 소소한 뭐 이렇게 실패 경험들 우리 일상에서 뭐 장사를 하다 실패했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사실 나누는 자리인데 그 저희 원래 코로나 겪으면서 이렇게 우리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실패를 안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근본적 성찰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구는 특히 기후위기든 뭐 여러 가지 시민사회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실패해본 경험, 실패 자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패 박람회에서 또 우리가 우리 경험들 또 앞으로 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살펴보고 또 제안도 하고 행동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주영님도 해야 되죠? 안 해도 돼요? 기록자는? 네. 그러면 네. 최상현 교수님도 소감 같이 함께 하진 않았지만 마지막 테이블에 함께 하셨지만 저는 뭐 이렇게 처음으로 마지막 회의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저도 이제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제 실패 박람회, 뭐 저희는 기후 실패 쪽일 텐데요. 좀 너무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를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실패했다 좌절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대구는 좀 더 여건이 어렵고 말 들어주는 정치인도 없고 힘든 부분이 있다고 너무 절망하지 않고 작은 부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연대체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또 갈등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앞에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보는 관점들이 좀 틀리잖아요. 뭐 교통, 보건, 뭐 안전, 뭐 복지 쪽으로 다 틀릴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연대할 때 연대에서 성공하는 성과를 가져가고 연대가 안 될 때는 그거는 뭐 관점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게 가져가고 연대체가 다른 활동이 되니까 그걸 또 굳이 실패로 안고 상처받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 너무 실패에 너무 낙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후변화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보시면은 그런 기후변화를 둘러싼 안전, 보건, 사회, 교육, 문화 등등의 얘기를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여기 있는 연대체들이 각자 관점이 다른데 그걸 다 담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 국회에서 나왔던 그 결의안을 보시고 거기에 이제 각자 관심들 넣어가지고 대구형으로 좀 맞춰가지고 수정해서 하시면은 이제 합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작은 성공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만나서 이제 반갑고 저도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어를 마지막으로. 네, 그 실패를 그 시민단체를 이제 저도 하면서 그 성공 케이스보다 사실 실패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정숙자 차장님 얘기하신 대로 조금 저 스스로도 의욕 좀 새침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같은 경우는 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거나 또 지역에서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 좀 비교를 하면서 그 도대체 뭘 해야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할 게 너무 많은 부분에서 희망자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 현실을 또 보면 대구 지역 현실도 그렇지만 시민단체들 현실들도 보면서 이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시기를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저희가 또 캔버를 같이 작은 단위라도 작은 성과라도 내자.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이라도 물론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성과라도 지금 내지 않으면 진짜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영석 차장님 그 카톡에 그 메시지 보면 헛수고라도 좋았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헛수고라도 나중에 후회는 안 하려고 그러면 뭐라도 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끝까지 실패박람회의 기획위기 이제 테이블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이게 정책을 제안하고 그게 제대로 실행되는지 또 지켜보는 것도 저희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퍼포먼스. 아 진짜. 아, 네. 자 이거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상희 교수님. 뒤집어. 아니 이렇게 그렇죠. 5초 세알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